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이미지죠. 죽어가는 혈관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더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에 빠진 내용을 새롭게 편집했습니다. 인체의 혈액순환, 혈류도이죠. 혈류도입니다.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원인, 이것만 한이나 양의에서 이야기하고 사실 이 림프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실제 혈전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림프, 모세혈관에 있습니다. 이번 102번째 이야기는 죽어가는 혈관을 다스리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혈관이 죽는 가장 큰 이유는 림프액과 농백혈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죠. 이 모세혈관을 한 가닥을 딱 펼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적혈구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통로이죠. 첫 번째, 이 모세혈관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이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 이 백혈구는 림프구,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무가립 백혈구로 면역 기능을 발휘하면서 침입자와 싸우다 죽게 되면 염증이 됩니다. 세 번째, 이 혈장의 단백질이나 호르몬, 염분, 포도당 등도 모세혈관을 빠져나와 세포로 영양을 공급한 후에 노폐물이 세포 사이에 쌓이게 됩니다. 네 번째, 이 노폐물이나 수명이 끝난 파괴세포, 염증을 림프구로 해소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혈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특히 혈관 속 죽은 백혈구의 염증이 과다하면은 여기가 양이온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적혈구 수치는 점점 낮아지고 혈장의 성분까지 문제가 되면서 조직세포가 수면 상태로 바뀌어서 대사장애가 생겨납니다. 여섯 번째, 서서히 이제 적혈구와 양이온을 띠고 쌓이고 서로 달라붙어서 모세혈관까지 막다가 건강한 동맥까지 막게 됩니다. 두 번째, 농백혈과 림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기에 물리거나 화상을 입거나 혹은 충격을 받으면 조직 세포 사이를 떠도는 백혈구와 림프가 싸우면서 체내에 이렇게 염증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화상을 입으면 진물이 막 모이고 쌓이듯이 환경적인 충격에도 조직 세포를 살려내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체내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정맥으로 염증이나 노폐물의 회수 한계를 초과한 것이나 림프관으로 염증이 회수되어 여가 후에 정맥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또한 한계가 넘었으면 질병이 커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 한계 이상의 정맥의 염증과 피가 간이나 신장, 비장 등을 통과하면서 채 여가되지 못한 염증들이 심장에 다시 모여들어 동맥으로 전신을 뿜어주다가 심장에서 제일 혈류가 느린 곳이나 심장 쪽에 먼 곳에
염증의 하치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 손끝, 발끝부터 차가워지죠. 다섯 번째, 따라서 내 자신이 혈류가 느린 곳이나 염증이 차인 부위에 적혈과 이동할 수 없어 자꾸만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 지나면 이 양이온이 점점 증가하여 지금 보이는 이 혈전처럼 적혈구는 점점 더 쌓이고 결국은 조직세포를 굶어 죽게 만들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림프와 림프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혈관을 정맥모세혈관과 동맥모세혈관을 주위에 이 림프관이 있죠. 이쪽으로 이 염증, 죽은 세포 이런 것을 순환시켜서 다시 청소를 하죠. 자, 첫 번째, 조직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혹은 또 파괴세포 등 노폐물을 치우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림프 역할이에요. 두 번째, 또 피부가 붓거나 열이 나고 아픈 것을 낫게 해줍니다. 세 번째, 체내에 발생하는 농백혈이나 유입된 이물질이 혈관에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지기 전에 방어하는 거름막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체내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면역력을 담당하는 청소 부위이자 혈장의 정수장 역할을 합니다. 정수장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정수를 해서 정맥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림프절의 이상은 암세포가 지나가는 정수장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림프절은 현의 겨드랑이, 쇄골, 팔꿈치, 무릎, 오금, 엉덩이, 대퇴부, 사타구니, 위장대동맥, 폐문, 복부, 비장, 창자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게 바로 림프절입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림프절 이상 부위는 먼저 땀이 많이 나다가 심해지면 털이 나기 시작하고 또 그 부위는 피부가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또 이 림프액의 독소 배출이 어려워 면역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또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는 겨드랑이 털이 없죠. 겨드랑이 림프 털이 없다가 이제 여기가 혈류장애가 생기면 서서히 겨드랑이에 털이 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체내 염증을 빼내면 림프절과 림프관, 림프절의 여가망, 이 여가망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럼 혈전, 어혈이 생기는 이유와 그 과정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세포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림프액과 죽은 백혈구의 염증들은 림프절에서 여가 후 정맥으로 해소됩니다. 즉 세포 사이에 떠도는 염증, 또 파괴된 세포, 그 다음 서로 난 노폐물을 림프관으로 해소해서 림프절에서 여과해서 다시 정맥으로 보내면 다시 이게 동맥으로 가서 다시 뿜어준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이런 혈전은 조직 세포 사이의 염증이 과다하여 림프동의 여과 한계를 초과한 염증이 정맥으로 회수되어 심장까지 이렇게 전달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동맥 혈관성 속의 염증이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적혈구 수치가 낮아져 이때부터는 기운이 쇠퇴하고 동맥의 염증들은 내 몸에서 가장 혈류가 느린 부위, 차가운 부위, 이런 장기나 혹은 심장에서 가장 먼 손끝, 발끝도 염증의 하치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 초기 증세가 바로 수족냉증이에요. 네 번째, 따라서 자신의 혈류, 피가 잘 통하지 않는 혹은 느린 피가 천천히 회전하는 곳에서는 적혈구가 쌓이고 혈관이 죽게 되고 미처 사용하지 못한
활성산소가 바로 암세포까지 만들게 됩니다. 저체온 부위에는 반드시 암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이 누적된 부위는 그 주위가 우선 땀이 먼저 나요. 운동을 하면 땀이 제일 먼저 난다. 그럼 그 부위가 혈액순환 자기 몸에 제일 안 되는 부위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털이 점점 굵어집니다. 또 주위 세포가 수면세포에서 휴면세포, 저승세포, 암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죽은 혈관이 인체에 보내는 신호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혈전이 많이 모이면 이게 정맥, 모세 정맥에서 정맥으로 이동하면서 정맥도 막히지만 또 동맥까지 혈전이 달라붙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적혈구가 염증으로 양이온을 띠면 서로 달라붙어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겨우 통과한 혈전은 정맥에서 덩어리로 뭉쳐지다가 동맥혈관까지 결국 막게 됩니다. 세 번째, 이런 부위에는 소장, 작은 창자가 따뜻한 사람은 먼저 살이 붓고 땀이 많이 나며 살이 퉁퉁 찌고 피부가 커지게 됩니다. 살찐 부위가 내 몸에 의의 모인 부위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반대로 소장이 차고 아랫배 소장이 차니까 영양흡수가 낮죠. 이런 사람은 서서히 살이 빠지면서 피부가 검게 변하고 털이 나기 시작하며 점점 굵어지고 짙어 보입니다. 살이 점점 빠지면서 이런 곳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런 장애 부위에 털이 숭숭 나다가 몸이 좋아지면 털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빠지게 되고 몸이 나빠질수록 점점 굵어지고 까매지고 결국 피부까지 시커멓게 된다는 이야기죠.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코털이고 뭐고 털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털 보세요. 뭐 짐승에 가깝죠. 털 난 거 보세요. 자, 다섯 번째. 혈관이 죽은 부위는 살이 쪄 오르거나 피부가 검게 되고 여기저기 염증의 하치장이 커져서 무지 외반증처럼 붓거나 여러가지 딱딱한 종양이나 암을 만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죽은 혈관을 살리는 방법은 흔히 그 사일부왕, 청혈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 부분 조직밖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부분 조직밖에 살릴 수 없으므로 전신의 혈류를 돌리는 체내 염증 제거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자, 여섯 번째, 죽은 혈관을 살리는 방법은 체내 오직 염증 제거밖에 없습니다. 염증을 제거하는 기본 손따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본 손따기는 전신의 막힌 혈류를 뚫는 딸점입니다. 제가 50여년간 공부하면서 터득한 최종 기본 원리예요. 두 번째, 체내 염증을 빼내면 저절로 적혈구 수치가 높아져 기운 생동하며 림프절까지 살아나고 혈전이 사라져 죽은 혈관까지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 염증의 하치장은 손에서 가장 많이 쌓이므로 손따기를 해주면 그 효험이 가장 높습니다. 네 번째,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본 손따기를 해주면 면역 기능이 높아져서 평생 감기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기본 손따기를 따주고 나면 깊은 숙면에 빠지거나 아침에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미주의를 다스리는 다사, 폐를 다스리는 나사, 심장 간을 다스리는 라사, 그 다음 엄지손가락 끝, 마, 새끼손가락 끝, 다 요거 5개만 따주면 감기부터 해서 면역기능, 몸속에 있는 체내 염증이 빠져지고 암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뭐 공짜라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다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이 자율신경계 중에서 이 교감신경 한번 보세요. 교감신경은 전부 척추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척추에서. 그 중에 특히
먹어서 교감신경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복원해야 됩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야기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더 유익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3번째 강의는 만병의 근원, 자율신경의 균형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